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 시작합니다. 추후에 올리겠다고 했는데 미루어서 드디어 일요일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 볼 수는 없고요. 28번부터 30번 세 문제만 보도록 할게요. 27번 같은 경우에는 표본 편견의 분포 내용인데요. 꼭 맞추셨길 바라면서 저는 28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보시면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고요.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이 x로 주어져 있어요. 자, x를 보시면 1, 2, 3, 4, 5, 6 6개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나다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게 28번 문제입니다. 뭐 기본적인 중복조합 문제고요. 어렵지 않았어요. 좀 꼼꼼하게 잘 따지면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F3과 F4의 합이 5의 배수가 되어야 하고요. 요런 대소관계를 만족하라 라고 되어 있네. 그치? 자, 그러면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이 X이기 때문에 제가 정의역을 윗줄에 쓰고 공역을 아랫줄에 쓰도록 할게요. 됐죠? 우선 정의역은 1, 2, 3, 4, 5, 6이잖아. 요 1, 2, 3, 4, 5, 6이 각각 어떠한 함수값으로 도달을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아래쪽에 채우도록 할 거예요. 됐지? 자, 그런데 F3과 F4의 합이 5의 배수가 되어라 라고 되어 있거든. 5의 배수는 끽해봤자 합하면 5 아니면 10밖에 안 돼요. 왜? 아무리 커봤자 6 더하기 6이 12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두 수를 더해가지고 15가 되는 경우의 수는 없을 거란 얘기지. 5나 10 중에 있을 거야. 자, 그러면 합해서 5가 되는 경우 어떤 거 있니? 1, 4, 2, 3 이렇게 있죠. 그지? 합해서 10이 되는 건 4, 6, 5, 5 이렇게 있죠. 요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지? 자, 그런데 지금 나 조건을 보시면요. F3 같은 경우에는 F1보다 커야 되고 F2보다 커야 돼. 물론 F1과 F2가 중복이 되는 건 가능하다. 어찌됐건 간에 F3은 가장 작은 수는 불가능해. 왜? F1이나 F2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F1과 F2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F3이 가장 작으면 곤란하다고요. 이해되셨죠? 따라서 1,4라고 적었지만 실제로 내가 1,4를 적진 못해. 다만 4, 1은 가능하겠지.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2, 3 같은 경우에는 2, 3과 3, 2가 모두 가능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4, 6 같은 경우는 4, 6과 6, 4를 쓰기 전에 잠깐 고민을 해봅시다. 다조건을 보시게 되면은 F4는요. F5보다 작고 F6보다 작기 때문에 어쨌거나 본인보다 위에 두 개가 있어요. 됐니? 그럼 F4가 제일 크면 F5와 F6에 들어올 게 없다라는 거야. 따라서 여기 내가 4, 6을 적게 되면 F4가 6이 돼버리면은 F5와 F6에 올 게 없으므로 4, 6은 불가능하고요. 6, 4는 가능하겠습니다. 됐지? 자, 5, 5는 그냥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총 5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더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윗줄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우선 F3이 4가 되면은 F1과 F2 같은 경우에는 1, 2, 3이 오거나 1, 2, 3이 오거나 중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3 곱하기 3이 되고요. 자, 더불어서 F4가 1이기 때문에 2, 3, 4, 5, 6, 2, 3, 4, 5, 6 5가지. 됐죠? 15의 제곱이기 때문에 225가 되겠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F3이 2가 되고 F4가 3이 되는 경우 2보다 작은 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 곱하기 1이 되겠습니다. 자, 곱하나만 하지만 그냥 의미를 위해 쓸게 되지. 자, 그 다음에 F4가 3이라고 하면은 4, 5, 6, 4, 5, 6이 가능하기 때문에 3 곱하기 3이 되겠네. 9가지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F3이 3, F4가 2인 경우에는 두 가지. 여긴 3, 4, 5, 6, 3, 4, 5, 6. 네 가지 됐니? 따라서 2 곱하기 4 곱하기 4 8의 제곱이네요. 64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6, 4인 경우에는 1, 2, 3, 4, 5, 1, 2, 3, 4, 5니까 5가지가 되고요. F4가 4가 되면은 5, 6과 5, 6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 10의 제곱이네. 100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5, 5가 오는 경우에는 F1과 F2에는 1, 2, 3, 4, 1, 2, 3, 4가 가능하고요. F5, F6에는 그냥 6이 박히는 수밖에 없어. 그치? 따라서 4가지 곱하기 1가지가 되겠습니다. 16가지가 되겠네. 다 더하시면 정답이 돼요. 됐지? 따라서 이렇게 더하시면은 334가지가 되고요. 100에다가 80을 더하니까 이렇게가 180까지 되지 않니? 맞죠? 더하시게 되면 몇 가지가 될까요? 계산이 안 되네. 더하게 되면은 4, 1, 5. 답은 그래서 514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이 없네요. 자, 뭘 잘못했을까? 얘가 왜 334일까요?
234죠. 따라서 얘는 41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참 곤란해. 그지?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순간 다시 찍고 싶어졌는데 그냥 지나가도록 할게요.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29번 보겠습니다. 자, 확률과 통계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보시면 이제 두 분포가 나와 있어요. X랑 Y에 대한 이산 확률 분포가 나와 있고 X의 분산이 5분의 31일 때 Y의 분산의 10배를 한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X 분포를 봐봐. X의 요 변수 값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고요. 확률이 대칭형이야. 그지? C를 중심으로 B, B, A, A잖아. 그지? 이런 경우에는 요 분포의 평균 값은 바로 정중앙 5가 되겠습니다. 됐지? 따라서 x의 평균이 5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x의 평균이 5야. 자, 그 다음에 분산이 5분의 31이라고 하잖아. 분산은 어떤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느냐?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야.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런 식으로 구했더니 5분의 31이 나오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굳이 내가 얘를 다 풀어 쓰진 않을게요. 1의 제곱 곱하기 A, 3의 제곱 곱하기 B, 점점점 9의 제곱 곱하기 A 다 더한 게 바로 제곱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VY를 구할 건데 VY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일 거 아니야? 그런데 이 Y의 분포마저도 대칭형이야. 그지? 따라서 Y의 평균마저 5가 되겠습니다. 제곱하시게 되면 25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VY 제곱을 잘 봐봐. 1의 제곱에 A 플러스 20분의 1 곱하고 3의 제곱에 B를 곱하고 5의 제곱에 얘를 곱하고 7의 제곱에 얘를 곱하고 9의 제곱에 얘를 곱해서 다 더하실 거예요. 그 안에 이 제곱의 평균이 들어가 있는 거 알겠니? 왜냐면은 1의 제곱 곱하기 A, 3의 제곱 곱하기 B, 5의 제곱 곱하기 C, 7의 제곱 곱하기 B, 9의 제곱 곱하기 A가 결국은 2X제곱이거든요. 따라서 이 VY제곱 같은 경우에는 VY제곱이래. 이 Y제곱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 X제곱을 머금고 있다고요. 이해되니?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1의 제곱에 20분의 1을 곱한 20분의 1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5의 제곱에 마이너스 10분의 1을 곱한 마이너스 10분의 25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9의 제곱에 20분의 81을 곱한 플러스 20분의 81이 들어옵니다. 얘가 바로 y제곱의 평균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기에다가 25를 뺀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 x제곱에서 25를 뺀 게 얼마라 그랬지? 5분의 31이라 그랬잖아. 따라서 5분의 31 더하기 20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25 더하기 20분의 81. 얘를 계산하시게 되면은 바로 y의 분산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은 여기에 몇 배 아래? 10배 아래. 따라서 10배를 할게. 10배 하시게 되면은 자, 5분의 31에다가 10배를 하니까 31의 2배가 되죠? 62가 되고요. 더하기 20분의 1의 10배는요. 2분의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0분의 25의 10배는 25가 되고요. 20분의 81의 10배는 2분의 81이 돼. 따라서 62에서 25를 빼시게 되면 37이 되고 2분의 1에다가 2분의 81을 더하시게 되면 2분의 82잖아. 82의 절반은 41이죠. 따라서 37 더하기 41을 하시게 되면 7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78 적으시면 돼요. 됐지? 사실은 이 대칭형일 때 평균값을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는 공식으로 하셔도 똑같이 5가 된다는 걸 알아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를 알면 조금이나마 시간이 단축이 되면서 마음이 편해졌겠지. 그치? 이런 거 하나 아는 게 시험 볼 때 그 심리적인 안정감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다. 됐죠? 29번 했고요. 마지막 30번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30번도 그다지 어렵지 않았거든. 중복조합 문제고요.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보시면 A, B, C, D 4명의 학생이 있고요. 자, 같은 종류 사인펜 14개를 나누어 준다고 해요. 모두 1개 이상의 사인펜을 나누어 주어야 하고 9개 이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적어도 한 학생은 짝수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학생들이 받는 사인펜의 개수를 그냥 이 라지 A, B, C, D 문자를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A와 B와 C와 D의 합은 얼마가 돼야 할까? 그렇지, 14가 돼야 해. 그치? 자, 그런데 모두 1개 이상의 사인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구하려는 경우의 수는 A와 B와 C와 D가 모두 1 이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요거 감안하셔가지고 중복조합식을 세우게 되면 거기까지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4의 이치 얼마가 될까?
10이 되겠지. 4H10이 되기 때문에 4H10 계산하시게 되면은 더하신 다음에 하나 빼니까 13 컨비네이션 3이 되고요. 계산하시면 286까지가 나와요. 자, 그래서 가족권만 고려하시게 되면은 286까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요 안에서 모두 9개 이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286까지 안에는 9개가 넘어가는 경우의 수가 포함되어 있을 거라서 그 아이들을 제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가와 나까지는 해결이 돼. 이해되니? 자, 그러면 A, B, C, D를 더했을 때 14개가 되는데 A, B, C, D 중에 9개를 넘어가는 아이가 있어야 돼요. 우선 10개가 있을 수 있겠죠. 10개. 그럼 나머지 4개는 3명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거 분배하는 경우의 수가 1개, 1개, 2개밖에 없겠지. 0개, 4개도 되는데요. 안 돼. 얘는 286까지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은 286까지는 애초에 1개 이상을 받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얘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됐지? 286까지 중에서 빼야 하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 있을까요? 그렇지. 11개를 받으면 나머지 3명이 1개 받는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빼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요 A, B, C, D에게 10개, 1개, 2개를 분배하는 거니까 요 10개, 1개, 2개를 이 분할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아요. 그러면 같은 거 2개 포함된 순열이기 때문에 몇 가지가 될까? 12가지가 되겠습니다. 12가지. 이해되니? 4팩을 2팩으로 나누시면 되잖아요. 이해됐죠? A, B, C, D 아래에다가 11, 1, 2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다고. 괜찮지? 자, 그 다음에 11, 1, 1, 1 같은 경우에는 11, 1, 1, 1, 1, 11, 1, 1, 1, 1, 11, 1, 1, 1, 1, 11 몇 가지? 4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12가지에 4가지를 빼시니까 총 16가지를 빼시는 거예요. 따라서 나까지 고려하시게 되면은 286에서 16이 빠지기 때문에 270까지가 돼요. 이게 지금 나 조건까지 지금 고려를 한 거야. 됐지? 요 270가지 중에서 하나를 더 고려할 건데 적어도 한 학생은 짝수개의 사인펜을 가져야 한다.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한 번쯤은 6건을 생각을 해보라 그랬죠? 적어도 한 학생이 짝수개를 가진다의 정반대는 모두가 홀수개를 가진다. 자, 이거의 정반대는 다조건의 정반대는 모두가 홀수개를 가지는 경우. 따라서 이 270가지 중에서 모두가 홀수개 가지는 경우의 수를 빼게 되면은 다조건까지 고려가 되면서 정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어쨌거나 모두가 홀수개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요 라지 A, B, C, D를 각각 요렇게 쓸게요. 라지 A는 2A 플러스 1, 라지 B는 2B 플러스 1, 라지 C는 2C 플러스 1, 라지 D는 2D 플러스 1. 요거의 합이 14가 되겠다. 됐죠? 요거 A, B, C, D, 스몰 A, B, C, D는 모두 0 이상이셔야 돼요. 0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1개 이상은 되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잘 정리하시게 되면은 스몰 A, B, C, D의 합이 얼마가 되느냐?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홀수개를 가지는 경우의 수는 4H5가 되어서 얘 계산하시게 되면은 8C3이 되기 때문에 얼마니? 56가지가 돼요. 자, 그런데 56가지를 270에서 56을 그냥 빼시면 안 돼요. 자, 왜냐면은 이 56가지는 얘랑 얘가 1개 이상의 홀수인 경우의 수가 56가지인 거지 어떤 게 고려가 안 됐어? 모두 9개 이하인 게 고려가 안 됐어요. 따라서 이 56가지 안에는 9개가 넘어가는 경우의 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9가 넘어가는 홀수 뭐 있니? 11이잖아, 11. 즉, 요 안에는 11, 1, 1, 1이 들어가 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이 스몰 ABCD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5, 0, 0, 0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5, 0, 0, 0. 그게 바로 11, 1, 1, 1이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지? 따라서 56가지에서 얼마를 빼야 돼? 4가지를 빼셔야 돼요. 그럼 52가지가 되겠지? 왜 4가지야? 이거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4가지니까. 됐니? 따라서 270에서 56을 빼시는 게 아니라 52를 빼셔야 돼요. 자, 계산하시면은 218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218가지. 됐지? 어렵지 않았죠? 이렇게 해서 확률과 통계 마무리 짓고 바로 기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과목 기하 해설 강의입니다. 자, 기하도 28번부터 30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8번입니다. 자, 타원의 방정식 16분의 x제곱 더하기 12분의 y제곱은 1이 주어져 있고요. 요 타원 위의 점 2,3에 대해서 요 2,3을 지나는
접선 2,3을 접점으로 하는 접선을 그었어요. 자, 그랬을 때 x절편을 s라고 하고요. 그대로 쭉 그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초점 F를 지나면서 요 접선과 평행인 직선을 쭉 그었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타원과 마주치는 요점을 Q라고 한대. 그다음 나머지 한 초점 F'으로부터 Q를 이어서 그대로 연장했을 때 접선과 만나는 요점을 R이라고 한대요. 자, 문제는 SRF'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게 문제가 되고 딱 봐도 닮음의 느낌이 나요. 닮음만 찾아도 이미 한 80% 푸신 거예요. 됐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타원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접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요 S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치? 좌표를 알아야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맞죠? 자, 그러면 타원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공식 x1x, y1y 아시죠? 그거 써먹을게요. 16분의 2x 더하기 12분의 3y는 1. 자, x절편은 y에 0을 넣습니다. 자, y에 0을 넣게 되면은 16분의 2x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x 얼마 나와? x가 8이 나와. 그래서 요 x좌표가 8,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평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요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닮았어. 됐지? 닮은 비가 성립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초점 같은 경우에는 타원의 방정식 주어졌을 때 초점 구하는 거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괜찮죠? 여기 지금 2,0이고요. 얘 마이너스 2,0이야. 따라서 요 길이가 현재 4라는 거 알 수 있고요. 2,0에서 8,0까지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닮은 비가 4대 10이기 때문에 2대 5라고 볼 수가 있다고. 됐지?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요 길이를 A라고 하고요. 요 길이 B라고 하면 닮은 비에 의해서 요만큼은 당연히 2분의 5a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얘가 b라고 하면은 2분의 5배 확대가 되기 때문에 요만큼은 2분의 5b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둘레를 식으로 써보게 되면은 우선은 F'부터 S까지는 마이너스 2,0부터 8,0까지이기 때문에 10이야. 거기에다가 2분의 5a와 2분의 5b의 합인데 2분의 5로 묶으면 깔끔하게 a 플러스 b로 들어오면서 요 a 플러스 b가 타원의 정의를 쓰기에 딱 좋은 식이지. 왜냐하면은 두 정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의 합이기 때문에. 얘는 장축의 길이잖아요. 그죠? 장축은 여기 지금 몇 컴마 0이에요? 얘 4,0이거든요. 4,0이거든요. 여기는 마이너스 4,0이기 때문에 장축의 길이가 8이에요. 그치? a 플러스 b가 8이라는 거야. 괜찮죠? 따라서 8에다가 2분의 5 곱하시게 되면 20이고요. 거기에 10을 더하시게 되니까 정답은 30이 되겠습니다. 됐죠? 기하 강의를 상당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서 좀 어색하네. 답은 어쨌든 1번이 되겠습니다. 됐지? 2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하 29번입니다. 자, 그림을 상당히 못 그렸지만 그냥 진행을 하는 걸로 할게요. 자, 보시면 지금 한 면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 옆에 반원 두 개가 붙어 있고요. 점P 같은 경우에는 이 호에 3등분점에 찍혀 있고 점 Q는 호의 2등분점에 찍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두 반원을 접은 거야. 자, 접었을 때 P에서 수선을 내렸을 때 이 수선의 발을 지금 문제에서 G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Q에서 내린 이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데 PG의 길이와 이 QH의 길이가 각각 PG의 길이는 루트 3으로 나와 있고요. QH의 길이는 2 루트 3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문제는 뭐냐면은 평면 PCQ와 평면 ABCD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 할 때 70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를 구하여라 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냥 원초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수선의 발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사형을 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요 CPQ의 정사형은 당연히 CGH가 되잖아. 그래서 그냥 CGH 넓이와 CPQ 넓이 비율 구하신 다음에 코사인 구하셔가지고 풀어도 내 생각엔 훌륭한 풀이가 될 것 같아.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도. 길이 관계가 다 구해지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 다른 관점에서 한번 이 문제를 바라보려고 하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어쨌거나 길이를 최대한 많이 표시하는 게 좋아요. 3수선을 좀 이용할 건데 지금 여기 수선의 발 보이시죠? 내가 P에서 A, B에 수선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겠죠? 마치 수선을 내리면 내가 G에서 A, B에 수선을 그었을 때 정확히 마주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삼수선의 정리거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따로 뭐 알파벳을 표시하진 않을게요. 이렇게 될 거야. 길이 관계를 표시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P에서 AB의 수선을 내렸을 때 요 길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여기서 요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자, 근데 3등분점이기 때문에 요렇게 이었을 때 정삼각형이 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에서의 높이는 2 루트 3이 되거든. 따라서 우선은 요 길이가 2 루트 3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요 PG의 길이는 문제에서 루트 3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2대 1대 루트 3에 의해서 요 길이는 3이 되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G에서 BC의 수선을 내리면 당연히 AB에 평행할 거 아니야. 따라서 그대로 연장을 하게 되면은 연장이 아니라 G에서 BC의 수선을 내리게 되면은 요 길이는 요거랑 똑같이 되겠다. 그러면서 여기는 3이 되고요. 요 길이는 요거랑 똑같기 때문에 2가 되는 거야. 됐지? 요 길이 2가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Q에서도 CD에 선 내릴 수 있죠? 내리시게 되면은 정중앙에 떨어지게 될 거야. 그치? 왜냐하면 Q가 호의 2등분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떨어진다고요. 됐지? 2등분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Q에서 A, B, C, D에 내린 선의 발이 H라고 문제에 나와 있고요. 따라서 H에서 CD에 수선을 내리게 되면은 정확히 만나게 될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당연히 요 길이는 반지름에 해당되기 때문에 4가 되고요. QH의 길이는 2 루트 3으로 나와 있잖아. 그치? 맞죠? 따라서 요 길이 알 수 있어요. 요 길이. 이게 좀 그림이 이상한데 요게 요거랑 평행하게 그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약간 수정하겠습니다. 너무 꼴배기 싫어서. 자, 요게 요렇게 되도록 수정을 할게요. 됐죠? 됐지? 그림을 너무 못 그렸어. 그치? 근데 초반 이거 다시 찍는 건데 처음에 그렸을 때 굉장히 잘 그렸거든요. 근데 두 번째 찍으니까 귀찮아가지고 대충 그리게 되네. 어쨌거나 2 루트 3, 4. 그럼 4의 제곱에서 2 루트 3의 제곱을 빼니까 16에서 12를 빼시게 되면 4가 되고요. 루트를 씌우게 되니까 요 길이 얼마가 될까? 요 길이 2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수순의 말은요. BC랑 평행하기 때문에 내가 요 H에서 BC의 수선의 발을 긋게 되면은 그대로 요 2가 이쪽으로 전이가 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기 때문에 요 가운데 길이 얼마가 될까? 더해가지고 8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가 3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잘 봐봐. 이게 색깔이 잘 보여야 되는데. 자, 요 P 같은 경우에는 쭉 떨어져서 G에 떨어졌어. 그 다음에 얘가 뭐니 지금? Q잖아. Q는 H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 PQ는 정사형을 내리게 되면은 요거 GH에 내려오게 돼요. 됐지? 그 다음 B는 어차피 바닥에 붙어있기 때문에 B의 정사형은 B야. 자, 그러면 BP의 정사형은 어디로 떨어지니? 뭐야 이거? BP의 정사형. BP의 정사형은 BG에 떨어지게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잘 봐봐. BG의 길이 얼마니? 루트 13. 왜? 3이기 때문에 루트 13. 됐죠? 자, 그 다음에 GH의 길이 얼마예요? 루트 13인 거 아시겠어요? 자, 왜냐면은 얘가 3이기 때문에 그대로 얘도 3이 돼요. 그치? 요 길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가 될 거야. 반지름이기 때문에. 그럼 얘도 4가 되겠죠. 근데 얘가 지금 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3이고 얘가 2가 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3, 2, 3, 2. 됐니? 얘가 그대로 일직선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정사형이 일직선이라고요. 그러면은 얘도 당연히 뭐가 될까? 일직선이 되겠죠. 이해됐죠? 그대로 연장되는 개념이라고요. 따라서 BPQ가 일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선 CPQ를 물어봤지만 BPQ로 봐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어차피 BPQ가 일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됐죠? 그럼 문제가 상당히 쉬워지거든.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 BPQ와 ABCD가 이루는 각인데 이면각의 정의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 BC가 무슨 선이 되기 때문에? 교선이 되기 때문에. 그럼 각각의 교선이 아니라 교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되겠죠. 따라서 내가 요점 뭐야? Q죠. Q에서 BC에 수선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누구니? H에서 BC에 수선을 내리면 정확히 겹칠 거야. 왜? 3수선 정리에 의해서. 됐죠? 수선의 발과 수선의 발이 딱 마주치는 그 각을 재야 이면각의 크기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Q에서 수선을 내렸을 때 H에 닿고요.
Q에서 BC의 수선을 그으면 어딘가 닿겠지? 여기서 수선을 그어도 닿겠죠? 딱 마주칠 거라고요. 됐니? 요 각도를 구하시게 되면은 세타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요 삼각형만 따로 떼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서 보게 되면 이런 모양인 거야. 지금 Q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 요렇게 H가 있는 것이고 내가 편의상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그냥 P라고 할까요? P는 이미 문제에 있으니까 PQR 뭐 S라고 할까요? S. 여기가 지금 S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QH의 길이는 문제에서 2 루트 3이라고 나와 있고요. SH 같은 경우에는 H에서 그대로 수선을 내리게 되면은 요 길이가 결국은 얘랑 똑같다 그랬잖아.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겠죠. 그치? 4가 되는 거야.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16에다가 12를 더하시게 되니까 루트 28, 즉 2 루트 7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요 각이 지금 세타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끝났죠. 따라서 문제에서는 70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2루트 7분의 4를 제곱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2루트 7분의 4는 루트 7분의 2가 되기 때문에 루트 7분의 2의 제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70 곱하기 7분의 4가 돼요. 답은 42 정답이 돼요. 됐지? 저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봤지만 평면을 확장해서 정사형을 이용해서 CPQ의 넓이와 C, 요거 알파벳 뭐죠? CGH인가요? CGH의 넓이를 비교를 해도 충분히 훌륭한 풀이가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공부를 할 땐 두 가지를 다 공부하시기를 바랄게요. 왜냐면은 뭘 이용하는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두 개 다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됐지? 29번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저는 3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0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이제 A, B, C 좌표가 나와 있고요. A, B 벡터의 크기가 1이기 때문에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리게 돼요. 점 P가. 자, 그 다음에 BQ 벡터는 크기가 2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점 B, 0,1을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이 2인 원을 그리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AP 벡터와 OC 벡터의 내적이 2분의 루트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어차피 AP 벡터와 OC 벡터는 크기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치? AP 벡터의 크기는 얼마니? 1. OC 벡터의 크기도 C가 1,0이기 때문에 얼마야? 1이야. 결국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 요게 바로 내적값이 되고요. 얘가 2분의 루트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 얘기는 이루는 각이 0도보다 크거나 같고요. 4분의 파이. 그러니까 4분의 파이 라디안 45도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OC 벡터의 방향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O를 A로 그대로 내가 이동을 하게 되면은 요 방향이거든요. 요 벡터 기준으로 45도를 벗어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위로 45도, 아래로 45도. 여기를 벗어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됐지? 자, 그랬을 때 우선 P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한다고. 자, 그런데 AP 벡터와 AQ 벡터를 다시 내적을 했을 때 최소가 되는 위치를 P0, Q0라고 한대. 고정이 되나 보지? 그 위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이제 내적을 볼게요. 지금 AP 벡터는 여기를 왔다 갔다 해요. 크기는 일정한데 방향이 바뀌어. 근데 문제는 AQ 벡터가 크기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어요. 지랄 맞다고, 그지? 따라서 요 B를 거치게끔 벡터를 분할할게요. 따라서 AQ 벡터를 AB와 BQ로 분할할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지? 자, 요거 지울게 살짝. 됐죠? 자, 그래서 AQ 벡터를요. AB 벡터 더하기 BQ 벡터로 분할을 하겠다고요. 됐니? 자, 그러면 얘는 AP 벡터 내적 AB 벡터 더하기 AP 벡터 내적 BQ 벡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P 내적 AB 같은 경우에는 AP는 크기가 일정해요. AB는 크기도 일정하고 방향도 아예 일정해. 따라서 얘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P가 최대한 멀리 달아나는 게 낫죠. 그치? 따라서 각이 최대한 벌어져야 된다고요. 그럼 P의 위치는 여기가 제일 좋다고. 그래야지만 가장 멀리 달아날 수 있어. 각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됐지? 얘가 최소가 됐어. 이제 요걸 작게 만들어 줄게. 어차피 AP와 BQ는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크기 곱하기 크기는 고정이 되어 있고요. 방향만 반대가 되면 되거든. 따라서 P0가 여기 있는 상황에서 Q0는 요 방향의 정반대인, 즉 얘랑 평행하면서 방향이 정반대인
요 위치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따라서 A로부터 P0가 45도만큼 밑으로 내려갔다면 B는 45도만큼 위로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니? 요 위치가 Q0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랬을 때 지금 BX 벡터와 BQ0 벡터의 내적이 1보다 크거나 같대. 요 X는 지금 어디 있는 아이냐 하면은요. 선분 AP0 위에 X가 있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BX 벡터와 BQ 벡터의 내적이 1보다 크거나 같대. 그랬을 때 Q0 X 벡터의 크기의 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BQ0는 고정이 되어 있어. 그치? 고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X 같은 경우에는 AP0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BX 같은 경우에는 고정이 안 돼 있어. 물론 방향은 고정이 되어 있지만 방향도 고정이 안 되어 있구나. 왜냐면은 B에서 X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치? 계속 방향도 바뀌고 크기도 바뀌어요. 그치? 내 생각은 이래요. 여기가 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요렇게 내적을 했을 때 정사형의 느낌으로 바라보려고. 됐니? 보시면 만약에 X가 여기 있다라고 해봐. X가 뭐 여기 있다라고 해봐요. 이렇게. 그러면 BX 벡터와 BQ0 벡터의 내적은요. 요 X를 BQ0에 정사형 시켰을 때 결과적으로 요 크기 곱하기 요 크기가 되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그렇게 했을 때 1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지금 BQ0의 크기가 얼마야? 2잖아. 따라서 2에다가 누구를 곱해야 1이 되니? 2분의 1을 곱해야. 즉 내가 X의 위치가 있을 때 요렇게 정사형을 내리게 되었을 때 요 길이가 2분의 1이 되게 하는 그 X값이 있겠죠. 그지? 그거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럼 정사형이 더 안쪽으로 떨어지니까 얘 곱하기 얘를 했을 때 1보다 작아지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정사형을 시켰을 때 B로부터의 거리가 2분의 1이 되게끔 하는 위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X보다 그 X의 위치보다 A 쪽으로 더 가까워야 된다는 얘기죠. 요만큼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야지만 X가 여기 있어야지만 정사형을 내렸을 때 얘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얘 곱하기 얘를 했을 때 1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을 하게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따라서 X는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때 얘가 뭐라고요? 여기서 정사형을 내리면은 정확히 B로부터의 거리가 2분의 1이 되는 지점이라고 됐지. 자, 그러면 지금 Q0 X 벡터의 크기의 제곱의 최대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Q0 X 벡터의 크기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Q0가 여기 있기 때문에 X는 최대한 멀리 Q0부터 달아나야 맞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결과적으로 어디를 물어보는 거냐면은 X가 여기 있을 때 요 길이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당연히 A에 붙어 있을 때보다는 여기 있는 게 훨씬 더 멀 거 아니야. 이해됐죠? 뭐 복잡하게 할 거 없이 피타고라스를 이용할 건데 자 그러려면은 우선 요 길이를 아셔야 돼요. 근데 요 길이는 알고 있어. 얘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요만큼은 얼마가 될까?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내가 알아야 되는 거는 요만큼만 아시면 되겠네요. 그치? 근데 얘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요 기울기가 얼마니?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서 요 점이 지금 3,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를 굳이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고요. 요 직선 같은 경우엔 얘가 지금 0,2이기 때문에 y는 x 플러스 2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요 i 같은 경우에는 서로에게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맞죠? 여기 수선의 발이면은 어차피 평행하니까 얘한테도 수선이 되는 거야. 그치? 그냥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해결이 가능해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루트 2분의 상수항의 차니까 왜 둘 다 플러스일까요?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의 차는 4가 될 거라고. 얼마가 돼? 2루트 2가 돼요. 따라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에 의해서 요 길이는 2루트 2가 되겠습니다. 됐지? 자, 피타고라스로 마무리 지을게요. 따라서 2루트 2의 제곱에다가 2분의 3의 제곱을 더하시게 되면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Q0X의 최대값의 제곱이 된다고 됐죠? 얘 얼마야? 8이죠? 8에다가 4분의 9를 더하시게 되니까 4분의 41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분모와 분자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5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무난했어요. 자, 무난했는데 이걸 시험 때 얼마나 빠릿빠릿하게 상황을 파악하는가가 이제 관건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평소에 연습을 좀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예. 문제 자체가 복잡하진 않았어요. 예전 문제에 비하면 너무너무 쉬웠지 뭐. 그지?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아, 드디어 해설 강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뭐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이 적긴 적지만 그래도 이제 2학년 때 뭐 기하를 내신으로 한다든가 하는 친구들은 요거 해설 강의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나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해설 강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